신규 보험 가입은 보장이 부족할 때 하는 것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정말 부담되시죠?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상품을 가급적 해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지하는 게 아닌 과거 상품을 그냥 유지하는 게 가입자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 말고 보험 전문 기자인 저를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많습니다. 왜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이유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가입자의 소득 감소 혹은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갱신 시점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리한 수준으로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입 당시에는 무리가 아니었는데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직업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출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대출을 끼고 구입한 주택의 이자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험 상품 특징에 기인합니다. 통상 보험에 가입하면 20년 혹은 10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 같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닌 소득이 줄거나 어쩔 수 없는 소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미래가 달라지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갱신 시점 보험료 인상도 사실 가입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마구잡이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럴 리 없죠. 그럼에도 보험료는 갱신 시점마다 통상 오릅니다. 이유는 연령에 따른 질병이나 사고 위험률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2배 이상 정말 폭탄처럼 오르기도 합니다.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와 함께 두 번째 이유가 겹치면 정말 납입하는 보험료가 대단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계사가 무리하게 고액 상품을 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젊은데 앞으로는 소득이 좀 더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향후 소득분까지 감안해서 좀 무리하게 가입하는 게 현명합니다. 보험은 강제저축 기능이 있고 향후 만기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축과 보장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으려면 좀 무리해서 가입하는 게 현명합니다. 라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료를 베이스로 판매 수당을 받습니다. 즉 비싼 상품을 가입시킬수록 설계사 본인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일부 설계사는 고액 상품에 가입하라고 정말 강권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입 당시엔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게 정말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그냥 해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지를 알아보니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납입했던 보험료는 1,000만 원쯤 되는데 돌려받는 보험금은 절반도 안 되는 500만 원 수준이랍니다. 이렇게 적냐? 라고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보험이 원래 그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억울하면 민원 내고 소송하라고 대응합니다. 진짜 많이 억울합니다. 이때 마침 아는 설계사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줄이는 재정 설계가 가능하니 한번 받아보라는 거죠. 되게 솔깃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는 대부분 보험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왜 줄어드는지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죠. 정말 기존에 가입했던 것과 같은 상품이라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보장이 비슷한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 뭔가 꼼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사용되는 그 꼼수의 대부분은 바로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없는 상품으로 갈아태우는 거죠.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줄어들기는 하니 리모델링 받은 당신은 잘 모르고 넘어가죠. 보험 설계사가 리모델링 권하는 이유는 신상품을 판매해야만 보험사도 설계사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격만 낮춘 상품으로 갈아태우는 겁니다. 사실 보험사가 또 설계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특약만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은 절대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특약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이 있죠. 옵션을 선택하면 편의 기능이 더 많아지지만 차값도 비싸지게 되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계약은 그 차량 그 자체이고 특약은 차량을 선택할 때 옵션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특약만 해지한다고 해도 됩니다. 해지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런저런 특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특약이 불필요하냐? 불필요한 특약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먼저 그 상품을 가입할 당시의 목적과 맞는 설계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설계사뿐만 아니라 다른 설계사들에게도 문의를 해서 현재 보유 중인 보험의 내용이 내가 원했던 내용이 맞는지를 크로스 체크해보세요. 상담은 언제나 무료이니 부담 없이 진행해보신 후 나에게 불필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특약의 해지를 하면 됩니다. 핵심은 리모델링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기존 상품 해지하고 리모델링을 이유로 가격만 낮춘 상품을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과거 가입한 상품이 통상 더 좋기 때문입니다. 보장도 더 좋고요. 납입 기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약을 줄이지 않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감액, 그다음에 감액 완납, 납입 중단 등의 방법이죠. 그 중에서 감액은 보장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입 금액,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인데 이를 5천만 원으로 반 줄이는 겁니다. 보장 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보험료도 반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 완납 방법도 있습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가입해둔 보험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보험료 대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해지 환급금과 보장 금액은 줄어들지만 보험료를 더 이상 내는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을 잠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한 번 신청하면 1년까지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최대 3번까지 중단을 신청할 수 있죠. 즉 3년까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약을 해지하는 것과 함께 감액, 그리고 감액 완납, 납입 중단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전문 기자인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턱대고 리모델링 받고 신상품으로 갈아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제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보검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